아닌 서울 같은 지역 덕은지구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은동이죠. 상암동과 도로 하나를 놓고 바로 옆에 딱 붙어 있고요. 덕은동에서 강 북쪽, 더 위쪽으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향동동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덕은지구 개괄 한번 볼까요? 인구수가 한 16,000명 정도, 세대수는 6,4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세대수가 어느 정도 크기일까? 감이 안 오실까봐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인데 헬리오시티가 9,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덕은지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작은, 헬리오시티보다 인구가 더 적은 거죠. 소도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건 제가 밑에 0에서 19세 사이의 인구수를 표시를 좀 해봤거든요. 더해보면은 한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죠. 맞습니다. 30에서 40대 인구가 거의 9,000명에 가까운 매우 젊은 도시예요. 임장 직접 가보시면 유모차 끌고 지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아직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몇 년 후에 곧 생긴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덕은지구 남쪽으로 가양동이 위치해 있죠. 사실 덕은지구 가장 취약한 게 지금 교통입니다. 지하철이 없고 지금 버스도 들어가는 노선이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근하실 때 대부분들 가양대교를 건너서 9호선 급행열차가 서는 가양역까지 가서 여의도나 강남 쪽으로 출근을 하시고 또 강북쪽, 을지로나 광화문 쪽 가시는 분들은 상암 DMC역으로 가셔가지고 지하철을 타셔야 되는데 이 두 곳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뚝탑버스라든지 또 간헐적으로 운행되는 출퇴근 버스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다만 자차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변북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지도상에 동그라미 초록색, 오렌지색, 핑크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제가 이 지도를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퍼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파트 평당 단가가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덕은동은 평당 3,200만 원 정도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 덕은지구 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서부광역철도 대장 홍대선인데요.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뤄져서 지금 이제 올해 안에는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장역, 이 경기도 부천 있는 데쯤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화곡역 지나서 가양역 지나서 덕은역까지 오는 노선입니다. 홍대 입구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고 여의도나 마곡에 갈 때도 사실 아침에 남단 쪽으로 가양대교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요. 하지만 이 지하철이 생기면 조금 더 마곡이나 여의도로 출근하시기는 쉬워지시겠죠? 자, 저희는 사실 이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개괄을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지도상에 표시를 해놨는데 초반에 개발되고 나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가 강변에 뷰를 쫙 막았습니다. 사장님들께 한강뷰가 보이는 이 사무실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장점이지만 한강변에 너무 답답하게 장벽을 세운 느낌이다 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맨 오른쪽에 4지구 덕은 리버워크 2020년 6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23년 3월에 준공을 했으니까 이제 입주한 지가 24년, 25년 한 2년 정도 더 지났네요. 그래서 덕은 리버워크는 지금 90% 이상 입주율 보이고 있습니다. 상가는 조금 부진하고요. 그 다음에 강변 쪽으로 마찬가지로 GL 메트로시티 21년도 6월 달에 분양했는데 24년 8월에 준공을 마치고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GL 메트로시티 진짜 잘 지었어요. 제가 임장편에서 보여드릴 건데 건물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지금 입주율 한 50% 이제 넘어섰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이제 문제의 현장들이 나오죠. IS 비즈센트럴 1차 10블럭, 그다음에 2차 9블럭, 8블럭. 불장에 분양을 해서 다행히 분양을 마치기는 했으나 지금 올해 1월과 4월에 준공을 해서 입주 지정 기간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지난달부터 은행 대출이 잠겼습니다. 실사용한다고 해도 대출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잔금률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서 시행사가 10월까지 이 중도금 대출 기간을 늘려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도 시행사가 부담을 해주는 건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ISBG 센트럴 1차와 2차가 입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지금 한창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준공을 5개월 정도밖에 앞두지 않은 ISBG 타워 한강 이렇게 있죠. 지금 요 블럭들, 그러니까 10블럭, 9블럭, 8블럭, 7, 6블럭
이제 이 블럭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좀 지켜보면서 매수 시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아무래도 들어가시기는 직원들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시겠지만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차로 이동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한강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식산업센터 단지 옆쪽으로 제가 노랗게 버스 하나 그려놓은 거 보이시나요? 물음표 돼 있죠. 여기 지역 주민들이 용인이나 이쪽 외곽 경기도 지역에 가면 보실 수 있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은 버스 정류장을 좀 놔달라고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으로 가거나 고양에서 강남으로 내려가는 그런 광역버스들이 강변북로 중간에 설 수 있도록 이 정류장만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생길지 는 아직은 발표된 바가 없고요. 오른쪽으로 맨 위 이 코너 부분 보시면 국방대 부지 10만 평도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고양시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덕은지구에는 지산 오피스텔 5개 단지 다 합쳐서 3,120여 개 정도의 업무형 지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산 호실이 3,000개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양시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게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겠다. 우리는 배드 온리 타운이 아니다.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미명하에 덕은과 향동을 개발을 하면서 안에다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지산을 지어놓은 건데 지산만 지으면 뭐합니까? 기업 유치에 시장님이 힘을 쓰셔야죠. 제가 봤을 때 고양시 앞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 커질 것 같아요. 자, 상품 현황을 한번 쭉 보시면 분양가는 덕은 리버워크가 가장 처음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20년도 6월이면 벌써 5년 전이죠. 평당 한강이 보이는 것도 한 950 정도 했어요. 근데 전매가가 평당 1200까지 피가 막 평당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붙은 거죠. 이렇게 거래가 됐다가 이제 점점점 내려왔고 주의 메트로시티 한강도 불장의 시작에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평당 1230에 분양을 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 외에 분양가는 이거보다 높다고 보시면 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6블럭, 7블럭은 일반 1층에 있는 상가가 평당 한 3,200이 넘고 독채로 나와 있는 상가들은 평당 4,000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상가 호실 수가 몇 %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맞춰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